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자에게선 선함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를 고치면 된다. 수리편 21장. 여러분 주변에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막되먹은 성격으로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 막되먹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한 가지,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자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누구에게서든 새로운 배움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배움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 스승이다. 언제부터인가 부자를 보면 신경질이 났습니다. 전우좌우 따져 볼 겨를도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젊은데 부자인 사람을 보면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노력 없이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욕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걸 보면 질투와 시기심에 마음이 쓰리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잘 나가는 동창이나 동료들을 볼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승진하면서 특진의 기회까지 독차지한 동료에게 겉으로야 축하했지만 속은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동료가 그랬을 때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랫사람이나 후배들을 적지 않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는 신용을 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나만의 성에 결국 포박되고 말았습니다. 핑계만 늘어갔습니다. 나의 부진함은 부모, 학력, 배우자, 아이들, 건강 때문이지 나의 책임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핑계 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상사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일 잘하는 동료를 질투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일 잘하는 부하에게 미소는 보냈지만 진심 어린 칭찬이나 격려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자에게선 선함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를 고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선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에게선 잘남을 배우고 못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 상사, 선후배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 있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원했던 것과 너무 많이 떨어진 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자를 보며 신경질을 낸 것이나 승진한 동료를 보며 마음이 괴로웠던 건 그 부자나 동료가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상사를 무시하고 따르지 못한 건 그 상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벽이 되기도 하고 악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밉상인 상사를 보며 나는 나중에 절대로 저런 상사는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상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지독한 상사도 시간이 지나 보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산이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자산이고 영어와 학력이 자본이었지만 50이 넘으면 사람이 귀한 자산이 됩니다.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남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한 배움이 진짜입니다. 학위를 위한 학문만큼이나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게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강의나 강연에 목표를 뒀다면 우리 주변에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책을 통해 강의를 배울 수도 있지만 강사를 통해 배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강의를 잘하는 기술을 배우고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는 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모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배움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누군가에게 배우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품고 배움에 임하면 쉽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 결과 역시 보나 마나입니다. 마시다 남은 콜라가 반 이상이나 들어있는 잔에 아무리 맛있고 향긋한 커피를 더한다 해도 그건 커피도 콜라도 아닌 마시기 어려운 액체일 뿐입니다. 배울 때는 일단 내 생각을 조금 접어둬야 합니다. 내 나이, 학력, 경력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배움의 자세가 덜 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성인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도 없겠지만 가르침의 결과도 허망할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인생 후반을 어떻게 보내는 게 인생 후반답게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 조건이나 개인의 노력이 잘 어울려 나름 만족스럽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느 조건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올 수 없었고 지금 역시 불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인생 전반은 전반답게, 인생 후반은 후반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인생 전반의 시작은 누구나 부모의 역할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의 조건이 다르면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 살아가는 삶이기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젊음과 힘이 있기에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40을 넘기고 50을 넘기며 인생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인생 전반은 잘 되면 내 노력 덕분이고 못 되면 조상과 환경을 탓할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이제는 인생 전반이라는 예행 연습을 지나 온전히 내 의지와 목표와 도전으로 만들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서, 어려서라는 핑계가 이유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었다면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금의 50대에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 50대에겐 가능하지 못했던 시간이 우리에겐 가능해졌습니다. 마음을 돌려 전략을 다시 짜면 충분히 행복할 인생 여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